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오늘 아주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정치평론계의 거목, 큰 나무, 고성국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 고성국 TV에 한 4년을 출연을 했는데, 항상 이렇게 게스트로 갔다가 오늘 제가 게스트로 모시니까 네.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근데 여기 진짜 좋네요. 아, 예. 제가 이제 이 자영업자가 돼가지고 네. 제가 이 스튜디오를 꾸민 곳입니다. 제 사무실 겸. 우리 성국권 대표님 제2의 인생이 아주 멋지게 지금 저기 전방이 너무 좋아요. 한강이 탁. 예, 한강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고 박사님 특별히 모신 것은 사실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이 정권 교체가 안 되면 나라 엉망이다 해서 제가 고성국 TV에서 고 박사님하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서 결국은 정권이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도 관계가 무량한 그 순간이 떠오르는데 그날 방송한 생각도 다 나는데 예. 벌써 이게 1년이 흘려서 이제 취임한 지도 곧 5월 10일이면 1년이 되거든요. 그렇죠. 1년이고 또 하나는 고성국 박사님께서 신간 책을 하나 내셨어요. 네. 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이것이 지금 제가 교보문고 가보니까 이 베스트셀러 지금 정치 분야 2위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예. 그리고 이 책도 저도 읽어보니까는 좀 책 안에 좀 풀이를 좀 육성으로 좀 듣고 싶은 이런 욕심을 오늘 제가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 출판사에서 빌공짜를 써서 예. 공산당 선언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예. 어떤 분들이 야, 고성국이 옛날에 빨갱이더니 이제 본색이 드러났다. 그렇게 놀리시더라고요. 원래 공산당 선언이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공동으로 지은 게 있죠. 네. 코뮤니스트 매니페스토. 예. 근데 그러면 말이 나오신 김에 여기 책에 보면은 왜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인가? 공산당 종북 주사파 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라서 공은 없다. 비단는 뜻으로 대한민국에서 불어난 세력의 존재를 없게 하거나 공산당 종북좌파, 종북주사파들의 영향력을 없애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좀 쉽게 좀 풀어요. 예, 공산당은 없다죠. 공산당은 없다. 이 땅에 발붙이면 안 된다. 예. 그런데요, 예. 우리 송 대표님.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하에서 엄청 고생도 하고 그렇죠. 또 정말 모든 걸 걸고 투쟁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1년 지났잖아요. 그때는 제가 또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문재인인 줄 알았어요. 그냥 종북 주사파 세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1년의 간첩단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 직속으로 대남 공작부처가 지령을 내리고 슬로건까지 막 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싸웠던 게 김정은이었구나. 어차피 종북주사파면 김정은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종북주사파는 종북이니까 김정은을 따른다는 거지만 그래도 뿌리는 이 대한민국에 두고 그렇죠. 이 대한민국 안에서 좌파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좋게 보면 새도 좌우 두 날개로 나는데 이 좌파라고 해서 너무 다 방면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인 분들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가 싸웠던 세력은 실제로는 김정은이고 저 김정은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죠. 뭐 제도화된 경쟁이라고 하는 선거의 게임의 상대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처음부터 부정한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호시탐탐 틈만 나면은 정복시키려고 그렇죠. 하는 세력이거든요. 그 세력과 우리가 싸웠던 거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태. 우리가 적을 제대로 모르고 싸웠던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적을 정확하게 알자.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적의 실체는 공산당이다. 그래서 이 책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이나 이재명 따위가 아니다. 저것들은 그냥 허접한 호수아비에 불과하다. 저 뒤에 진짜로 도사리고 있는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적은 공산당이다. 김정은 세력이다. 그걸 좀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문재인 세력은 너무 좋고 사실 너무 좋고 지금 잔당한 게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보다 그 뒤에 있는 큰 세력과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서 공산당 선언을 냈었는데 일단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정권을 잡았죠. 정권을 잡아서
제가 이제부터 준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국정 운영이 1년이 됐는데 네. 정말 악조건이었어요. 네. 여소야대도 그렇고 또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계속 방탄을 하느라고 뭐 그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네. 또 계속 뭐 민노총 또 활동을 하고 했는데 국정 운영 1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학점으로 하면은 A 학점이요. A 뿔입니까? A 마이너입니까? A입니다. A. 네. 예. 점수로 90점. 그렇죠. 네.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외교안보를 바로잡아서 적어도 대한민국이 김정은 세력에게 힘없이 넘어가지는 않게끔 만들었다. 1년간. 아, 1년간? 예. 예. 저는 이거는 다른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낸 성취보다도 더 중요하다. 예. 또는 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서 좀 못하고 헤맸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평가받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한미 동맹을 예. 중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번에 가서 워싱턴 뭐 선언을 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이나 동맹의 지원 없이 우리나라를 북괴 그 김정은 세력으로부터 지킬 힘이 없잖아요. 예. 더구나 저들이 지금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워싱턴 선언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놀러 가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합시다 해서 이끌어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이걸 하기 위해서 지난 1년을 정말 총력전을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지 않았습니까? 와서부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입장에서도 지난 5년간 문재인 좌파 정권 때문에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뭐 하다못해 우방이라고 하는데 동맹이라고 하는데 정보도 잘못 주면은 큰일 나니까. 아, 그래서 다 들어가 버리죠. 예, 김정은이한테 바로 들어가고 시진핑한테 들어가고 같으니까 못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드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학수고대 했던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기를 우리 자유파 쪽으로 정권이 넘어오기를. 만약에 이재명이한테 잘못 넘어갔다면 바이든이 왔겠어요. 화났죠. 그래서 미국이 제일 먼저 발빠르게 정말 자기들 필요 때문에라도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강력하게 이걸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걸림돌이라면 그게 한일 관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6.25 전쟁 이후에 새로운 냉전 대립구도 속에서 소련과 중국을 상대하려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좌우에 일본과 한국이 딱 버티고 있는 이 형국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이걸 지난 70년 동안 구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는데 그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결국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이게 완전히 파탄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김일성의 전략이었거든요. 각근의 이론이라고. 갓은 두 개로 이렇게 매야지 제대로 붙어 있는데 끈 하나만 끊어도 같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직접 이간시키기는 어렵다고 치면 한일 간의 관계는 이간시키기가 쉽지 않냐. 감정적으로 뭐 독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파탄되면 갓끈이 하나 끊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한미동맹 전체가 무너진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김일성의 갓끈 이름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진짜로 이걸 갓끈을 끊어버렸어요. 국교 단절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팀이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1년 만에 이걸 복원시켰고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이걸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사실 핵무기를 포함한 동맹이라고 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워싱턴 선언과 같은 미국이 한 나라를 상대로 해서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하는 이런 초유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나토하고도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해온 외교안보의 복원 또는 한미동맹의 강화, 한미의 삼각동맹 체제의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 다른 영역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고요. 점수가 깎였다고 해도 이것 하나만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예, 이것 하나만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저는 90점 맞게 90점. 충분하다. 네, A. 다른 영역에서 또 못한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예. 그런데 왜 지금 민주당은 이번에 그것도 그 워싱턴 선언 막 폄훼를 하고 또 좌파 매체들이 일제히 폄훼를 하면서 저는 가장 그 이해한 게 계속 왜 가가지고 우리가 그 핵 공유를 하지 않았으면서 핵 공유를 했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방송 가서 그랬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당론이 핵 공유냐 전술에 배치냐 한반도 나토식 핵 공유는 전술에 배치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민주당 그게 당론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외교 성과가 있는데 1년 동안 네. 해외만 가면은 여러 가지 가짜 프레임을 막 씌우잖아요. 네. 그 무슨 뭐 바이든 날리면 이거라든가 천공의 엘리자베스 문상 이런 거. 또 무슨 빈곤 포로노 이런 말까지 하고 하는데 지금도 막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인지 사실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원은 지지율이 상당히 좀 잘 올라오고 있어요. 고성국 TV 정치사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래도 지난 주에 발표를 했죠. 주 초에 발표했는. 이번 주 초. 주 초에 했는데 긍정평가가 41%, 부정평가가 56%. 이렇게 나왔어도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데 다른 조사는 이것보다 덜 나오는 조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나오는 조사도 가끔 있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조한데 그 진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게 그 프레임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론조사 방법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여론평판연구소, 사회여론평판연구소는 적어도 좌파에 의해서 오염된 조사는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론조사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원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김일성과 종북주사파들은 처음부터 대선 불복을 했다. 대선 불복?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선거에 졌으니까 막 충격은 오지만 그래도 한 2, 3일 만에 정신 차리고 이제 어쩔 수 없다 하고 인정을 했다면 양상이 달라지죠. 협력하고 그리고 새 정부 출범했는데 부처도 이렇게 개편하겠다고 하니까 야 다른 거 몰라도 그건 우리가 해줘야지. 이게 역대 야당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저 주사파들은 그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퇴진 운동을 위한 촛불을 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4월에. 박홍근이 한 20일 만에 그걸 탄핵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선 불복이에요. 그러면 대선 불복의 그 정서가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을 찍은 사람도 한 47%는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존하는 상수죠. 47%의 적극적 반대 세력은 상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48%를 이겼으니까 좋다. 너네가 47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반대라면 우리 48은 찬성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죠. 우리는 이겨버렸잖아. 이기고 나니까 느슨해졌어요. 느슨해졌네. 느슨해지고 이기고 나면 또 이런저런 기대도 많고 주문도 많잖아요. 근데 제대로 되는 게 없거든. 예를 들어서 제가 자유파 국민들 만나면 한결같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고 박사, 이재명이는 언제 감옥 간대요? 이거예요. 사실 우리 자유파 진영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데에는 제일 주요한 요인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윤석열이면 문재인이 이재명이는 확실하게 처리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1년이 됐는데 아직 둘이가 건재하잖아요. 하나는 책방 내고 놀고 다니고. 아니 그러니까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데 따르는 실망감들이 있어요. 더구나 선거는 이겨놨겠다. 다소 느슨해진 상태에서 윤석열이 양끝 못한다. 내 맘끝. 좀 실망이다. 이런 사람들은 여론조사에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그 갤럽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30% 초반 정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 민주당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한 3%가 해요. 3%만 지지를 그러니까 97%가 똘똘 뭉쳐있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대선 불복 심리인데 여전히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7%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뭐 45%뭐 네, 그거밖에 안 이렇게 나오니까. 예. 더구나 TK 지역에서도 예, 잘한다보다 못한다보다 많잖아요. 더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쪽은 대선 불복으로 여전히 똘똘 뭉쳐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이긴 이후에 느슨해졌고 또 너무 그 기대가 컸고 또 그것이 그때그때 충족이 잘 안 되니까 거기서 는 실망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게 루즈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가짜뉴스 같은 이 계속 여론전에서 저는 좀 밀린다는 생각을 계속 우리가 하고 언론을 전혀 그렇죠. 되찾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MBC, KBS 라디오 이번에 미국 그 네. 윤석열 대통령 갔을 때 5일 동안 이 패널들을 이렇게 가서 토론을 한 것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좌파 패널이 많았다. 그 결과가 나오고 있죠. 이게 거짓말도 처음에 한두 번 들을 때는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러는데 여러 사람이 10번씩 거짓말을 하면 그런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청담동 술자리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아직 정상화시키지 못한 것도 이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좌파가 아니잖아요. 좌파는 그냥 막무가내 밀어붙이고 뭐 법이고 제도고 시스템이고 없이 척결하자 이러지만 우리는 자유파라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야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딘 거예요. 아니 한상영이 하나도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정말 답답해요. 예.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정권은 바뀐 지 1년이 돼 가는데 아직 언론은 그대로인 것 같고. 그대로죠. 이제 이런 데서 오는 답답함이 또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이렇게 지지 응집률의 약화로 나타나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자유파가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이 무지무지 힘든 싸움이고 대통령 자리 하나만 되찾아왔을 뿐이다. 여전히 사법부는 김명수가 버티고 있고 입법부는 저것들이 171석이에요 이제. 아니 오늘 또 2명 탈당했습니다. 자진 탈당해서 다시 169명. 예. 그러니까 여전히 저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법 하나 저것들이 통과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치 지형과 언론 지형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우리가 충분히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고 이 상황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이 소환을 한 거죠. 그 검찰총장 윤석열을 국민들이 소환을 해서 지금 대통령이 돼서 1년이 됐는데 조금 전에 잠시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호출한 것은 문재인 이재명 반칙과 특권 그에 대한 엄중한 단죄를 희망을 하면서 소환을 했단 말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공산당에서는 책에 보면은 윤석열을 불러내다 이 대목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들은 윤석열을 호출을 했다. 왜 호출했을까? 제가 안 읽을게요. 왜 호출을 왜 호출을 했고? 아니 문재인이 이재명이 때려잡아달라고. 그러면 그걸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속 시원히 우리 자유파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분들이 잘한다 시원하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못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좀 충족이 될 거고 지금 그런 데다가 또 뭐 돈봉투 사건도 터지고 막 해서 이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해도 검찰이 좀 알아서 지금 할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검찰은 이제 사법 처리의 주무 기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그 국가를 운영하는 게 100만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공무원과 거의 준하는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꼭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렇게 걸러내는 게 아니라 각 부처의 장관들이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문재인이가 알박기 하고 가가지고 이것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이 버티는 거는 그냥 어떻게든 월급 한번 더 받아보겠다가 아니고 저것들은 종북 주사파 진영에서는 뽑힌 선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영의 입장을 너네들이 잘 대변해야 돼. 이렇게 미션을 받고 그 자리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사실은 겁이 좀 나서 그만두고 싶은 자들도 있어요. 내가 버티다가 이거 검찰 수사라도 오면 어떡하나.
그런 사람들 그만두고 싶은데 예. 그러면 저 종북 주사파 자기 나라에서 진영에서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배신자, 반역자, 배신자가 돼버리는 예, 부역자처럼 되는 거예요. 저쪽에 부역하는 사람.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좀 과단성 있게 각 부처 장관들이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법과 시스템을 가지고만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무식하게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원희룡 장관을 높게 평가하잖아요. 예. 원희룡 장관도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해요. 예. 그런데 국토부 산하의 주요 기관장들을 거의 대부분 바꿨잖아요. 예.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래서 기술이, 원희룡이 잘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예.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사실상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렸죠. 완전히 바꿔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문재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뭐 문재인입니다. 뭐 다큐에서 네. 본인이 쌓아놨던 5년 동안의 성취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 참 허망하다 이 말을 했다가 너무 심하다 싶었는데 실제로는 빠졌다고 그래요. 예. 어쨌든 그 말을 했는데 영화에서 뺐다 그러죠. 예, 참 허망한 소리죠 그게. 예. 근데 이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면은 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문재인 뼈 때리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뼈 때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문재인 정부는 외교나 국방, 경제적으로도 모두 실패한 정부다. 중국 국빈 방문 때 혼밥 논란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기에 문재인 5년, 그 윤석열 정부는 1년밖에 안 됐지만은 양쪽 정부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할 말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할 말을 제대로 한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 하잖아요. 예. 이를테면 양안 문제, 예. 이거 국제 보편 가치에 입각해서 예. 힘에 의한 현상 유지 반대야. 네, 반대야. 중국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 국제사회하고 똑같은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또 나오는 거죠. 푸틴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라는 전제를 달아있긴 했지만 예.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든지 이런 전쟁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도 예. 무기 지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예. 이거 푸틴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예.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나 시진핑이가 당장은 막 불편해서 밑에 쫄개를 시켜가지고서 막 비난 성명도 내고 하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올해 말쯤에 열릴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놀랐어요. 중국이 들어온다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요. 예, 시진핑이가 안 오고 총리가 오겠지만 어쨌든 그건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가 그동안 중단됐었죠. 중국 총리가 왔으니까 그렇죠.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제대로 할 이야기를 그 때에 정확하게 하니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상대해야지 어떻게 무시하겠냐. 예. 그렇죠. 그 할 말을 하는 거고 문재인은 전혀 할 말을 못한 건가 안 한 겁니까? 아니 이선근인가 이선 누구죠? 그 북한의 이선근 잊어먹었네 뭐 있어요. 예. 목구멍이 넘어가니까. 예, 그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문재인한테 얘기하고 싶다니까. 그 혼밥 먹을 때 그래. 그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더냐 말이야. 일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예? 어쩌다 한두 번 정말 중국 서민 생활을 체험하겠다. 저쪽에서 막 그 융숭한 이 만찬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중국 서민들 삶을 체험하고 싶다. 이러고 가는 게 혼밥이지. 약속도 못 잡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혼자 먹는 게 무슨 혼밥이냐. 아침부터 그때 가서. 그러니까 도대체 그때 먹은 그 밥은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문재인 때 그렇게 하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좀 만만하게 봤어요. 만만하게 봤으면 불장난하지 마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더 강하게 지금 나가면서 오늘도 어제도 뭐 그런 그 기자들과 오찬하면서 뭐 중국이 이런 식의 룰만 제대로 지키면은 서로 간에 뭐 얼굴 붉힐 일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룰만 지켜라. 그러면 뭐 어차피 경제 협력이야. 서로가 자기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마치 지금 좌파에서는 이러다가 경제 협력이 안 된다. 뭐 교역량이 얼마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교역량 우리 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 항상 궁금했던 게 고 박사께서는 이 자유우파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통 보수우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동안 쭉 쓰신 책도 저한테 되게 많습니다. 구 박사님 쓰신 책 보면 머리는 진보, 가슴은 보수 이런 책도 있고 정치평론 그리고 정치도 있는데 이종건 실장과 해서 자유우파 필승 대전략 이 책을 저도 그거 봤는데 자유우파라는 개념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 보수우파 그러니까는 이것과 좀 다른가요? 자유. 이게 자유주의 우파의 자유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쓰게 된 그 정치적 맥락은 좀 있습니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우리 자유우파 보수 진영이 보수라는 그 용어 자체를 쓰기를 쪽팔려 한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그래서 왜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 그 이후에 미래통합당에서 보수라는 단어 대신에 뭐 다른 단어를 좀 찾자 주민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김종인이가 와서는 보수라는 단어를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할 만큼 자존감 없는 집단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보수라는 단어가 심하게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왜곡이 돼버렸어요. 막 오염된 거야. 지저분한 자들, 세상 물정 모르는 자들, 꼰대들 막 이렇게 보수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좌파들이 그 프레임을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좌파들은 곧 죽어도 좌파라고 안 하고 진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송 대표님은 요즘도 지상파 종편에 가끔 나가실 텐데 그러면 좌파, 우파 이 단어 못 쓰게 하죠. 그거는 가급적 못 쓰게 하죠. 그런 분위기가 그렇죠. 아예. 진보 보수로 해야지. 또 쓰면은 또 작가들이 와서 이렇게 완곡하지만 얘기해요. 맞습니다. 좌우라고 하지 마시고 보수 진보로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진보라고 하는 말은 프로그레시브 진보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이죠. 그리고 진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인류 발전의 어떤 흐름과 같이 가는 뜻이 있잖아요. 사실은 보수도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는 것이 보수지만 그 보수를 그런 식으로 본래의 뜻대로 해석을 해주지 않고 수구처럼 막 매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가장 변화하지 않은 완고한 집단이 수구라면 종북 주사파 집단이 수구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미 죽어버린 공산주의 붙잡고 있으니까 수구인데도 그자들은 용어 자체를 진보라는 용어를 쓰면서 자기들을 미화하고 있고 우리 자유파에게는 끊임없이 완고한 수구적 집단이라고 하는 그 오염을 시킨 보수라는 것으로 딱 틀을 메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보수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봤자 싸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프레임 전쟁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용어를 쓰자. 우리는 자유우파라고 하고 저쪽은 종북좌파라고 하자. 자유우파와 종북좌파가 대립되는 게 그래서 이런 논의가 2018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경에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여러 지식인들과 오피니언 그룹들이 심포지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보수를 어떻게 보수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그 토론회 자리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어요. 우리가 프레임을 바꾸자. 우리는 자유파, 저쪽은 종북 좌파 아니냐. 종북 수구 좌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도 그때부터 이 단어를 적극적으로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 송국권 대표 말씀대로 자유파가 무슨 뜻이냐.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를 이거는 자유주의 우파를 뜻합니다. 자유주의 우파. 자유주의 우파. 그러면 이 자유주의가 뭐냐? 우리 헌법에 선언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철학이죠.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부터 계속 자유를 강조를 했고 이번에 미국 가서도 뭐 상하원 합동 연설이나 아니면 하버드에서도 계속 자유를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자유가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개인적으로도 이런 철학이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경영하는 기본 철학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이다. 자유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또 그 자유라는 개념을 글로벌로 막 넓히더라고요. 글로벌 자유.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자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공산당 선언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언급되는 단어가 자유다. 그리고 이 말은 윤석열 스스로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말이며 하고 싶어 한 말이다 해서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자유우파가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총선 승리죠. 예. 총선 승리고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인데 그것을 하려면 뭐를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곁들여서 그것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포스터 윤석열 예. 어느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지 같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 해야 되고 누가 그걸 해야 되는지. 우선 총선 승리하려면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예. 최소한 48% 대선에서 이겼던 대선 거기까지는 회복을 시켜야 돼요. 대선 투표율까지. 예. 예. 저것들은 아무리 해봤자 이재명이 얻었던 표 이상은 못 얻으니까. 네. 그러면 48까지 네. 가고 좋기로는 52 정도까지 가면 안정적이다. 예. 대통령 지지율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예.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나 또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바로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정치개혁이에요. 정치개혁. 특권 철폐와 정치개혁. 예. 저희 조사도 그렇게 나왔는데요. 특권 철폐와 정치개혁. 이 이슈를 선점해야 된다. 예. 근데 좌파들한테 뺏길 걱정은 별로 전 안 해요. 동봉도 저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정치개혁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예. 못하는데 아니, 나중에 또 자기들도 뭐 해쳐모여 해가지고 또 뭐 할 수 그러니까 있겠죠. 윤관석이니 이성민이니 이성만이니 예. 둘이 내보낸다고 동봉투가 없어집니까? 아, 그럼요. 절대 안 없어지죠. 예. 저거 뭐 저기 껍질 바꾸기, 포장 바꾸기 한다고 해서 그 돈봉투 본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 알려야죠. 그래서 저것들은 쓰고 싶지만 못 쓸 거다. 정치개혁이라는 용어는. 예. 근데 우리는 쓸 수 있는데 왜 안 쓰냐 이거예요. 정치개혁을 선정을 해야 되네요. 그럼요. 그 2달 전에 있었던 전대에서 여러 후보들이 공약을 했는데 적어도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공약은 딱 하나 있습니다. 3패. 예, 조경태의 3패. 뭐였죠? 3패는 3가지 폐지하자는 건데 하나는 비례대표 폐지, 하나는 특권 폐지, 또 하나는 정당 국고지원 그 폐지. 예. 이를테면 이런 식의 과감한 그 어젠다 선점을 통해서 정치개혁 이슈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그 브랜드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저것들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낡고 구태연한 돈봉투나 뿌리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심판론이 먹힐 거냐? 아니면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와 함께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정치개혁을 통해서 낡은 여의도 정치를 타파하고 심판하자. 이게 먹힐 거냐 이거. 그러니까 정치개혁 그러면 지금까지 그 진보 좌파가 아니고 종북 좌파의 그 본인들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정치개혁, 정치혁신 뭐 이런 건데.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이재명이나 이 송영길 케이스에서 보면 그전에 뭐 조국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 케이스 보면 이것이 이 자유우파 쪽에서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네요. 지금 상황 여건 자체가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해야 된다. 대통령 지지율을 48에서 52 정도로 올리고 그거 하려면 진짜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책에 보면은 확실한 대권주자로 2027년 정권 재창출. 근데 확실한 대권주자 누군데요? 이제 만들어야죠. 근데 이제 1년 지났잖아요. 1년 동안 집권 세력은 능력으로 자신들의 실력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야당은 그럴 권한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뭘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입만 가지고도 이게 대권 주자가 돼요. 그런데 집권당은 그게 아니거든요. 집권 세력은 지난 1년간 일을 통해서 능력으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정치인은 2명 있어요. 3명 있어요. 3명. 평가받은 능력자. 대권 주자가 아니라 하여튼 저 사람 일 잘한다. 일 잘한다. 한 사람이 한동훈. 한 사람이 원희룡. 한 사람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지금 장관인가요? 국가보훈처장이죠. 아직 장관 안 됐는데. 아직 안 됐죠. 곧 될 거예요. 보훈 프로 격상이 돼서. 박민식. 일 잘하잖아요. 잘하죠. 대권 주자로는 사람들이 안 보지만 일 잘하는 걸로는 사람들이 박민식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일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 그러면 그 다른 대권 주자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오세훈. 예. 또 누가 있을까요? 원희룡 했고 예, 오세훈. 이 오세훈만 하더라도 예. 뭐 홍준표 예, 홍준표 하더라도 예. 이 사람들도 지방 정부의 수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일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돼요. 예? 그런데 오세훈 일 잘한다. 예. 홍준표 일 잘한다는 얘기는 전 별로 못 들었어요. 홍준표는 일을 안 하고 정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집권 세력이 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수장이면 예. 일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일 잘한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예. 그런데 일 잘한다는 말은 잘 안 들리고, 예. 아우, 저 사람 입이 참 뭐해. 뭐 이슈 파이팅은 잘해. 이건 야당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는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은 여럿 있지만 예, 예. 적어도 지난 1년을 놓고 보면 가장 평가가 좋은 것은 원희룡과 한동훈이다. 네. 박민식은 직접 대권에 나갈 네. 상황은 아닌 것 네. 같으니까 네. 네. 논의를 한다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원희룡, 한동훈, 박민식 다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네. 예. 검사들이 일은 잘해. 예, 일은 잘해. 일은 잘하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그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예. 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마지막 한 말씀을 예. 먼저 할 말씀 하시죠. 제가요? 예. 저는 마지막 할 말씀 이렇게 기다렸거든요. 예. 이 시즌 2를 새롭게 시작하는 송구권의 혼술에 대해서 격려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말씀 해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제 제가 혼술에 와서 우리 송국권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 영상은 우리 송국권 대표님의 혼술 영상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나면 며칠 있다가 저희 고성욱 TV에 이제 양해를 얻어서 예. 이제 올려드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예, 무조건 제2의 인생, 송국권의 인생 이모작의 출발입니다. 구독, 좋아요, 슈퍼챗. 이게 저 생방송 아니면 슈퍼챗은 안 된다 그러대요? 예. 슈퍼챗은 안 됩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또 2번 누르면 안 된대요. 없어진대요. 없어집니다, 예, 다시. 한 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예. 자, 오늘 그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시 정치평론계의 거목, 우리 고성욱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가 전체적으로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뭐 기회 있으면 한 번씩 더 와주시고, 예. 저도 또 고성욱 TV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